안녕하세요. 피노키오 쌤입니다. 자, 오늘 엄마 열공을 하시는 엄마 쌤들을 위해 팡세 D단계의 1, 2번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팡세 D단계에서의 첫 번째는 전에 있었던 그동안 나왔던 팡세와 똑같이 패턴의 주제로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5일차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회전 2중 패턴, 3중 패턴, 3중 패턴, 그 다음에 n번째 모양의 개수와 바둑돌 개수의 차. 자, 그래서 회전 2중 패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회전 2중 패턴입니다. 자, 회전 2중 패턴은 어떻게? 두 가지 패턴이 나오겠죠. 그런데 회전, 네, 돌아가는 거예요. 회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른쪽으로 방향이 돌아가는지 왼쪽으로 회전을 해서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걸 풀리게 했을 때 저는 어떻게 했냐. 자, 나와 있는 이 문제들을 봤을 때 얘네들을 크게 한번 살펴봐라. 자, 얘네들의 색칠이 우선 어떻게 되어 있는 것 같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애들이 하나씩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네 번째에는 몇 칸이 색칠되어 있을까? 물어봤더니 하나, 둘, 세 개. 그러니까 여기는 네 칸이 색칠될 거다라는 얘기도 쉽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한 것 같아? 회전을 한 것 같아? 라고 물어봤을 때 자, 똑같이 따라가는 거죠. 여기에서 여기 있었던 게 어떻게? 이렇게 하나, 두 칸 이동해서 두 개. 자, 여기에 있었던 게 세 번째는 어떻게? 세 칸 이동해서 세 칸 색칠.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었던 게 어디? 하나, 둘, 셋, 네 칸 이동해서 몇 칸 색칠? 네 칸 색칠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중 패턴, 즉 회전 이중 패턴에서는 어느 쪽 방향으로 나아갔는지, 회전을 했는지, 그리고 색칠하는 칸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4번부터 여기 7번까지의 이 7페이지의 문제는 모형이 지금 두 개가 나왔어요. 동그라미와 네모가 나왔는데요. 이 동그라미와 네모를 동시에 생각하지 않고 쉽게 한 개씩 봐라라고 해줬어요. 그러면 우선 동그라미만 신경 써서 보자. 동그라미가 저 앞에 여기 있었던 게 이렇게 회전을 했어. 여기에 있었던 게 이렇게 회전을 했어. 즉 어떤 방향으로? 동그라미는 시계 방향으로 얼마만큼 한 칸씩 이동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네 번째는 어디가 될까? 여기에 있었던 게 시계 방향으로 가니까 여기에 이렇게 색칠이 될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동그라미를 찾고 나면 그 다음에 네모 모양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네모만 살펴보는 거다. 네모가 어디에 가 있니? 첫 번째 네모가 여기에 있었는데 이 네모가 이쪽으로 갔어. 자, 한 칸 이동했네. 어디 방향으로? 이거는 반대식의 방향으로 이동을 했다. 자, 여기에서 한 칸 이렇게 이동을 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또 몇 칸 이동을 했니? 두 칸을 이동을 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었던 게 몇 칸을 이동할까? 세 칸을 이동할 거다라고 해서 여기에 네모를 그리는 거야 라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네모를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여기 이중 패턴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회전을 했고 얘가 몇 칸씩 이동을 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2일차 두 번째 회전 3중 패턴입니다. 자, 회전 3중 패턴에서는 세 가지의 속성을 생각해 줘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 먼저 얘를 볼게요. 자, 얘를 보면 색칠이 한 칸이 되어 있고 그쵸? 얘는 많이 되어 있어요. 몇 칸이에요? 6칸 되어 있고 얘는 3칸이고 4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한 칸이 되고
얘가 2칸이 되고 3칸 되고 4칸 되고 5칸이 될 수가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지금 보면 자, 얘가 2개니까 여기 딱 2개가 보여요. 그래서 얘가 2개여서 이쪽에서 이렇게 된 거니까 시계 방향 이쪽으로 회전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처음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 2개를 생각해 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2개에서 어떻게? 2칸 떨어져서 3개가 됐어요. 즉, 하나, 2개,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날까요? 3개씩 떨어져서 우리가 회전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 4칸이 떨어질 거고, 그 다음 보면 아까 얘가 많이 색칠, 6칸이 색칠되어 있는데 우리 혹시 시계 방향으로 요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니? 라고 했었던 것처럼 자, 여기 2개가 색칠돼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2개가 이동해서 3개가 됐고 여기에서 하나, 둘, 3개가 이동을 해서 색칠을 몇 개? 하나, 둘, 셋, 4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문제를 보면 그 반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얘는 색의 반전이 일어났다. 언제 하고 언제? 2번째 하고 4번째는 색의 반전이 일어났다. 그래서 2번째, 4번째 이 칸에서는 즉 짝수 번째 칸에서는 색의 반전을 생각해 줘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색은 하나씩 늘어나서 색칠이 됐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 5번째를 한다면 5번째는 여기에서 마지막에서 어떻게 4칸이 색칠이 하나, 둘, 셋, 넷, 4칸부터 색칠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해서 5칸이 색칠이 돼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3개의 패턴이 이루어진다. 회전하면서 첫 번째 색깔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게 1개씩 늘어나는지 또는 2개씩 늘어나는지 보고 두 번째는 어느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지, 시계 방향으로 하는지, 반시계 방향으로 하는지, 그리고 이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했을 때 몇 칸 이동을 하는지까지 같이 봐야지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색의 반전까지 생각해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8페이지를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9번이 아니라 9쪽을 보시면 6번처럼 2개가 색칠되어 있고 이제 색의 반전이 보여요. 얘는 4개가 색칠되고 그 다음엔 6개가 색칠되고 2씩 늘어나는구나. 그래서 얘는 8칸이 색칠되어 있구나 라는 것도 이제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은 어떻게? 지금 보면 이쪽으로 돌아갔어요. 그쵸? 이쪽으로 돌아갔다는 건 시계 방향이죠. 자, 시계 방향으로 어떻게 몇 칸씩 띄어졌나, 몇 칸씩 이동을 했나 보면 2칸에서 하나, 둘, 셋, 4개가 됐어요. 1칸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떻게 2번째 색칠을 해줬네요. 자, 그렇다면 하나, 둘, 얘네들은 하나, 둘, 셋 이렇게 늘어난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마지막 애한테 어떻게 하나, 둘, 세 칸이 되는 곳에 몇 개를 색칠할까? 8개를 색칠해야지 돼.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8개. 그러면 여기를 지우겠습니다. 맞죠? 4개, 4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두 번째가 2개, 4개가 맞기는 하지만 색칠되어 있는 건 3개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그대로 됐고 네 번째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와 똑같이 3개 반전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색칠해 준 부분, 이 부분이 답이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신나게 이제 세 가지의 조건을 잘 하다가 8칸을 색칠하는 것까지 잘 해놓는데 어떻게 파란색 부분이 반전을 시켜주지 않는 부분에 꽤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수하지 않게 어머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중 패턴인데 모양 3중이에요. 이거는 C단계에서도 같이 했었던 건데요. 자, 마디를 우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마디를 봤을 때 얘는 모양도 있고 개수도 있고 그다음 색깔도 그래서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애의 번째,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있는 아이를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어떤 걸 볼까 봤더니 요거를 먼저 볼게요. 1번을 볼게요. 자, 1번 보면 얘네들은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우선 모양으로 첫 번째 모양으로 이제 마디를 잘라볼게요. 자, 별, 다이아몬드, 세모, 동그라미, 별, 다이아몬드, 세모, 동그라미. 자, 어떻게 요렇게 나누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23번째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얘가 한 마디인데 이렇게 계속 나타날 거다 이런 규칙으로 그렇다면 23번째까지의 이 마디가 몇 개의 마디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라고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다? 나눗셈으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23개를 자 묶어보자. 얘네가 모양으로만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4로 나눠 볼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럼 4로 나누면 얘 4, 5, 20이니까 3이 남게 돼요. 그렇죠? 자, 4, 5, 20, 3이 됩니다. 자, 그럼 3이 됐다라는 얘기는 뭐다? 나머지가 3개가 있다라는 얘기는 이러한 4개가 한 마디로 한 팀인 애들이 5묶음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3개가 남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슨 모양이에요? 세모 모양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는 개수를 또 이제 볼게요. 개수를 봤을 때 얘는 전에 거를 지우고 얘가 하나, 두 개, 세 개, 두 개, 하나, 두 개, 세 개, 두 개, 하나. 어때요? 즉 3, 1, 2, 3, 2, 1, 1, 2, 3, 2, 1 이렇게 마디가 이루어지죠. 자, 그러면 1, 2, 3, 2, 1 몇 개? 5개가 한 마디다. 누구의? 개수의. 자, 그래서 23을 나눠보자. 5개로. 그렇다면 이러한 한 마디가 몇 팀? 4팀이 나오고 나머지가 3이다 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3개 남는다라는 건 자, 하나, 둘, 세 개니까 몇 개가 돼요? 3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이제 뭐냐? 색이에요, 색. 전 그래서 흑과 백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를 흑, 얘를 백이라고 해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가 흑, 얘가 백. 흑, 백, 흑, 백. 즉, 흑백이라는 애로 2개가 한 마디죠. 그러면 23개를 2개가 한 마디니까 얘가 11팀 나오고 나머지는 1이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 팀이 되던 게 11개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가 남는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흑이 됐어요. 따라서 얘 3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애는 세모이면서 세모가 3개고 색깔이 흑 이렇게 색칠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중 패턴은 모양 3중 패턴은 이렇게 순서대로 이 세 가지가 패턴이 있기 때문에 모양, 개수, 색깔 이런 것들을 나눗셈을 이용을 해서 모양을 23번째, 즉 원하는 번째 아이들을 패턴을 구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눗셈 이용됐다라는 것 같이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모양의 개수입니다.
자, 이를 그래서 규칙에 따라 모양을 만든 것인데 얘처럼 어떠한 전체 이런 부분이 전체를 이루고 있을 때 이걸 보고 프랙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냐? 얘는 하나가 이렇게 선이 있었을 때 그 선에다 몇 개가 생겼어요? 세 개가 생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 개, 즉 두 번째가 세 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3이고 그런 게 세 개가 생겼네요. 자, 그렇다면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한번 본다고 하면 그려보지 않아도 앞에 거에 세 개가 생기겠죠. 앞에 거는 3 곱하기 3에다가 3이 되죠. 그쵸? 자, 그럼 다섯 번째는 네 번째에다가 세 개가 더 생겼죠. 자, 따라서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네 번째인데 얘가 세 개가 생겼다라고 해서 얘가 81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1번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4개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3개가 이렇게 늘어났다. 그 다음 여기에 있었던 거에 또 3개가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를 보시면 3번 먼저 볼게요. 3번 보면 여섯 번째 모양에서 색칠된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삼각형이 색칠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가. 그런데 그 다음에 봤더니 이게 3개가 됐대요. 즉 얘를 프랙탈로 생각을 해보면 프랙탈 도형으로 생각해보면 이거의 하나의 부분이 여기를 만든 거죠. 그런데 그게 몇 개가 나타났나요? 3개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앞에 거 하나에다 3개가 생기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요 부분을 봤더니 어떻게 여기에 일부분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또 몇 개가 생겼어요? 3개가 생겼죠. 앞에 거 두 번째는 3이고 3이 있는 게 몇 개가 3개가 생겼으니까 3을 한 번 더 곱해준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또 볼게요. 얘가 어떻게? 여기는 얘의 일부분이고 얘가 뭐죠? 3 곱하기 3이었죠. 자, 그런 게 몇 개? 3개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저는 계산 결과로 쓰지 않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얘기해 주냐면 자, 첫 번째는 1이고 두 번째는 1 곱하기 3이야. 세 번째는 3 곱하기 3이야. 자, 그럼 네 번째는 3 곱하기 3 곱하기 3이어서 3을 3번 곱했어. 여섯 번째는 그렇다면 3을 몇 번 곱할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애들이 두 번째에 한 번, 세 번째에 두 번, 네 번째에 세 번이니까 여섯 번째에 몇 번? 5번이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어서 81이죠. 81에 3 곱하니까 1, 3은 3, 3, 8에 24 해서 243개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1번, 7번째 모양의 개수, 원의 개수 구하는 문제를 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였어요. 두 번째는 이 하나에다가 4개가 생겼어요. 자, 세 번째는 두 번째 애까지에다가 어떻게? 하나, 둘, 셋, 여섯, 여덟 이렇게 생겼네요. 즉 8까지 더해줬어요. 자, 그 다음엔 여기까지 있는 애에다가 즉 1 더하기 4 더하기 8에다가 얘가 몇 개? 8개, 12개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럼 여기서 보더라도 1에서 4, 그 다음 8, 그 다음 12를 더해줬어요. 즉 4씩 얘가 4에서 4씩 늘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일곱 번째 애는 어떻게? 1에다가 4,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12, 얘한테 4 늘어난 16, 16에서 4 늘어난 20, 20에서 4 늘어난 24까지 더해야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1과 24, 4와 24, 여기 자릅니다. 자, 그러면 7번째 모양의 원의 개수를 보면 얘가 첫 번째 하나였죠. 두 번째는 1에다가 4를 더했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1에다 4, 즉 두 번째에다가 몇 개가 더 생겼냐면 8개가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보면 앞에 거 여기에다가 4개, 4개 하니까 8개, 10개, 12개가 생겼어요. 즉 4, 8, 12, 즉 4부터 시작해서 4씩 더해주는 게 늘어난 거죠. 자, 그러면 7번째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첫 번째는 4고, 두 번째는 첫 번째 1이고 두 번째는 4고 세 번째는 8까지 더해줬고 네 번째에 12까지 더해줬어요. 그럼 여기서 규칙이 얼마씩 늘어났어요? 4씩 늘어났죠. 그러니까 16이 되고 그 다음엔 20, 그 다음에 24를 더해줘야지 되겠죠. 자, 그러면 24, 16 하면 30, 40이 되고요. 얘까지 60, 그 다음에 80, 85. 그래서 85개가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도 규칙적으로 4씩, 두 번째 4에서 4씩 늘어난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7번째 모양의 원의 개수를 구하는 걸 해봤어요. 자, 그래서 아이들이 이게 4씩 늘어나서 이 규칙을 이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테니까 어머님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바둑돌 개수의 차이예요. 자, 바둑돌 개수의 차이도 어떻게? 쉽지 않습니다. 전에 했었던 이 앞에서 다룬 모양의 개수를 세듯이 그 개수의 방법을 기본으로 바둑돌 개수의 차를 해결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바둑돌이 흰색, 검은 돌, 흰색이냐 검은 돌이냐에 따라서 개수를 다 따로따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즉 누가 더 많아서 누가 이 합의 비교를 하는 거에서는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비교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해주면서 이제 표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얘가 바둑돌이 검은색이 있고 흰색이 있죠. 자, 얘는 바둑돌을 규칙으로 이렇게 놓았을 때 몇 번째, 10번째 모양의 바둑돌 개수 중에 어떤 게 더 많냐 이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도 어떻게 있는지 알아야 되고 계속해서 몇 번째, 10번째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검은색부터 볼게요. 검은색은 두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늘어났네. 그래서 저는 두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더 있어. 그렇죠? 두 번째는 세 개, 세 개, 네 개가 더해졌네. 세 개, 세 개, 네 개가 더해졌다. 그럼 세 번째는 네 개, 네 개, 다섯 개가 더해졌으니 이제 조금 감이 오냐. 10번째 어떻게 될지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는 1, 2였을 땐 2, 2, 3이었으니까 두 개는 같고 하나는 달라요. 이런 얘기 나오고 또 그럼 그 수가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 더 큰 수였다라는 것까지 이제 말을 유도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11, 11에다가 12까지 더해줘야지 된다라는 거를 식으로 쓰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합으로 쓰지 않고 이렇게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끔 해줘서 규칙을 찾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흰색 볼게요. 흰색 바둑돌은 자, 여기에 하나가 있어. 그 다음에 두 개야. 첫 번째는 1, 2가 있어야지 돼. 자, 두 번째는
첫 번째가 1, 2까지 더해졌거든. 그런데 몇 개가 생겼어? 3개가 생겼어.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떻게? 여기 3개까지 더했어. 1, 2, 3. 그 다음 몇 개가 늘어났어? 4개가 늘어났어.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들 수가 있느냐? 10번째에서는 1부터 해서 누구까지 더할 수가 있어? 1이었을 땐 2, 2였을 땐 3, 3이었을 때 4. 그럼 10이었을 때 11까지 더할 수가 있다라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게 했어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자, 1부터 10까지 더한 게 50이니까 흰색 돌은 모두 66개가 되고 그 다음에 검은색 바둑돌은 하나, 둘, 셋, 30에다가 34가 됐어요. 따라서 누가 흰색 돌이 어떻게 30 몇 개, 2개 더 많다. 왜? 66에서 34를 빼니까 32개가 더 많다라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식을 통해서 규칙을 찾게끔 해줬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조금 그래도 쉽게 여기에 모양이 정사각형 모양의 개수를 이루기 때문에 쉽게 해결했던 것 같고 자, 가장 바둑돌 개수의 차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그려서 얘를 풀이를 해준다, 풀어준다라는 걸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이제 할 겁니다. 자, 바둑돌의 아이들이 색깔별로 이야기해야 되니까 검은 돌과 흰 돌을 써주고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계속 가다가 9번째, 그리고 10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거 먼저 볼까요? 검은 돌 먼저 볼게요. 검은 돌을 이렇게 보면 검은 돌은 처음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흰 돌은 4개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됐냐면 검은 돌과 흰 돌. 여기 첫 번째 있었던 거에서 누가 생겼냐면 검은 돌의 아이가 검은 돌이 3개, 3개씩 6개가 생겼어요. 자, 그래서 검은 돌이 두 번째는 앞에 거에서 6개가 생겼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전히 하얀색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볼게요. 얘네들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하나, 2개, 3개, 4개 하나씩 하나씩 더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떻게 하나, 둘, 셋, 4개가 생겼다라는 거죠. 뭐가? 흰색 돌이. 자, 그러면 이제 흰색 돌 볼게요. 흰색 돌은 앞에서 2개, 2개 하니까 4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얀 색깔 돌은 4개, 4개에서 8개가 생겼다. 그러면 세 번째는 없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혹시 모르니까 우선 여기에 네 번째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생각해 볼게요. 자, 얘네들이 검은색, 흰색, 검은색, 흰색 이렇게 하나하나씩 교차돼서 생기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바둑돌의 개수도 한 개 한 개씩 늘어나게 됐겠죠. 자, 그러면 4개까지 나타났으니까 이 네 번째에는 5개의 바둑돌이 생길 텐데 한쪽에 바둑돌이 5개가 생기는데 이 바둑돌은 누구일까요? 검정색의 바둑돌이겠죠. 자, 그러면 검정색의 바둑돌이 한쪽에 5개, 또 한쪽에 5개니까 얘는 10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1 더하기 6 더하기 10이라고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때 누구는 흰색 돌은 생기지가 않았다. 늘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검은 돌은 둘, 넷 이렇게 짝수 번째에 늘어난 거죠. 그러면 우리는 10번째에 검은 돌이
마지막으로 더 생겼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서 여기를 기점으로 하나씩 갈 때 우리는 하나씩 늘어났죠. 그러면 얘네들이 두 칸씩 가니까 이 한쪽에서는 몇 개씩? 두 개씩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있기 때문에 총 4개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에서 어떻게 계속 4씩 늘어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검은 돌은 짝수 번째 나타납니다. 그러면 10가지 짝수는 총 5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라고 해줬어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첫 번째 짝수는 어떻게 됐냐? 1과 6이었고, 두 번째는 여기에 4가 더 커진 10이었다. 그 다음에 또 얘한테 4가 더 커진 14, 14개의 개수가 검은 돌이 생겼고, 그 다음엔 여기에 4개를 더한 18개의 18개의 개수가 생겼다. 그리고 마지막에 4개가 더 생긴 24개의 24개가 아니라 22개의 바둑돌이 생긴 거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0번째는 어떻게 앞에 거에서 즉 8번째에서 4개 더 생긴 얘까지 더해줘야지 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9에서는 일어나지 않았고. 자, 그러면 이제 홀수 번째 볼게요. 홀수 번째는 지우고 홀수 번째는 홀수 번째가 아니라 흰색 돌은 홀수 번째 이렇게 생기게 됐어요. 자, 그러면 10가지의 수에서 홀수는 9가 마지막이고 9까지가 5개의 홀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엔 4개가 생겼고 두 번째엔 4개가 더 생긴 8개가 생겼고 세 번째는 얘에서 4개가 더 생긴 12개에다가 네 번째는 4개 더 더한 16개 그리고 마지막에 9번째는 20개가 이렇게 생겨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모두 다 더하면 우리 9번째에 나타난 흰색 돌이 늘어난 거의 개수겠죠. 9번째까지. 자, 그럼 얘네들의 합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18하고 22 하면 20, 30, 40. 여기가 40이 됐고요. 얘 50 됐어요. 그 다음에 70이네요. 그럼 여기는 모두 몇 개? 71개가 생기게 됐어요. 자, 이번엔 흰색 바둑돌을 볼게요. 흰색 바둑돌은 얘 더해서 20, 40, 60. 그래서 60개의 흰색 바둑돌이 있어요. 그럼 누가 더 커요? 검은색 바둑돌의 숫자가 더 크죠? 더 많이 있죠? 자, 그러니까 검은색 바둑돌이 몇 개 더 많다? 11개 더 많다라고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게 검은 돌은 짝수 번째에 4씩 늘어나고 흰색 돌은 홀수 번째에 4씩 늘어난다라는 것을 이해시켜야 되는 거 첫 번째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왜 4씩 늘어나라는 것을 이해시켜 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2개씩 즉 홀수 번째 애들끼리 나타나고 짝수 번째 애들끼리 이렇게 이 번째 수에서 더 생기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하나씩 늘어나지만 결국에는 흰색 바둑돌도 양쪽 생기면 4개가 생기고 검은색 바둑돌도 원래는 한쪽에서는 2개가 생기는데 그게 양쪽에 있으니까 4개가 된다라는 것을 이해시켜 주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수열과 합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했었던 걸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3이고 3이고 이렇게 패턴이 반복이 되죠, 마디가. 자, 그래서 3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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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 이렇게도 해볼 수가 있고 얘 같은 경우에 5에서 늘어났다 얼마? 7이. 또 12에서 얼마? 7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7씩 늘어나니까 얘가 54다라는 것을 이제 찾게 되는 거죠. 즉 규칙을 찾거나 이렇게 얼마만큼 수가
앞에 있는 것보다 얼만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라는 것으로 얘네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수열의 네모 번째 수 이제 이겁니다. 이거는 앞에서 우리 마디, 모양 마디 패턴 구했을 때 나눗셈을 이용하는 것처럼 얘도 2, 4, 5, 7 한 팀이기 때문에 한 마디이기 때문에 이러한 마디가 계속해서 나올 거다. 그러면 50번째까지는 몇 개의 마디가 나오고 몇 개가 남느냐로 따지는 거여서 나눗셈과 연결을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50개씩 있는 아이들 중에 4개씩 이렇게 한 팀으로 따진다면 하나, 4일은 4, 그 다음에 4, 2, 8 이렇게 되고 나머지가 2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4개씩 묶어서 12개가 나오고 나머지가 2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얘가 12번째 마디이고 하나, 2개 이렇게 남는 거다. 그러니까 50번째는 4가 된다라는 것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절대 야 이거 몇 번째 할 때는 이거 나눠야지 마디의 개수로 나누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나눗셈과 같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아까는 이 마디가 있어서 이 마디의 개수를 알면 그냥 쉬웠는데 이번엔 볼게요. 1에서 4로 가고 4에서 7로 갔어요.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3이 늘어났고 그 다음도 3이 늘어났어요. 7에서 10으로 갔을 때도 3이 늘어났네요. 아, 얘네들은 3씩 늘어나는구나. 어떻게? 1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여기까지만 본다고 하면 이 두 번째에 있는 수는 1에서 3을 1에다가 3을 한 번 더한 거고 7까지는 1에다가 3을 2번 더한 거야. 세 번째는 1에다가 3을 3번 더한 거니까 우리 50번째에는 1에다가 3을 몇 번 더한 거야? 49번 더한 거야를 이해시켜 주셔야지 돼요. 그래야 1이 있기 때문에 1부터 시작해서 50번째가 돼야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얘가 49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자, 그렇다면 1에다가 50번째 수는 1에다가 30 어떻게 몇 번 더했어? 49번 더했어. 그랬더니 얘가 50번째 수야. 자, 그럼 1에다가 3, 9, 27, 2 올라가고 3, 42, 14. 따라서 148이 나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똑같은 수를 더해서 내가 원하는 번째의 수까지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그럼 하나 더 해볼게요. 요거 4번. 자, 6이 있고요. 그 다음에 14가 있어요. 얘가 여기로 늘어난 건 8이 늘어난 거죠. 그쵸? 그 다음에 14에서 22가 된 것도 8이 늘어난 겁니다. 22에서 8이 늘어났어요. 즉, 8을 계속 더해주는 거죠. 어디에서? 내가 구할 45번째까지 수를 구하기 위해선 6에다가 8을 똑같이 계속 더할 거야. 어떻게? 6에다가 8을 몇 번? 45번째까지 돼야 돼서 첫 번째 6이 있으니까 몇 번 더한다? 44번 더한다. 자, 그러면 6 더하기 4, 8에 32, 3 올라가고 4, 8에 32니까 35가 되겠네요. 그래서 358, 얘가 358이 돼야지 되는 거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얘를 해결을 해 줄 수가 있고 3일차입니다. 더하는 수가 일정한 수열의 합입니다. 자, 얘는 2, 4, 6, 2, 6, 10, 14, 18 즉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아이들은 7번째 수가 아니라 7번째 수까지의 합이에요. 자, 7번째 수까지의 합이라고 한다면 먼저 첫 번째 뭘 알아야 될까요? 7번째 수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7번째
수까지의 합을 구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7번째 수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자, 2가 있고 6이 있고 10이 있고 14가 있고 18이 이렇게 있어요. 2에서 6이 되는 건 4가 커진 거네요. 6에서 10이 된 것도 4가 커진 거예요. 10에서 14가 된 것도 4가 커졌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얘가 우리 7번째 수를 구해야지 되는데 7번째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2에다가 4를 몇 번 더했니? 몇 번일까요? 6번이겠죠. 그래서 2 더하기 6, 4, 24니까 26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6이 됐는데 얘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7번째 수가 26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얘네들을 계속 더하는 거죠. 7번째 수까지. 자, 이렇게 더하는 수는 우리가 계속해서 더하기 일정하게 수를 더했잖아요. 이랬을 땐 얘네들을 거꾸로 작은 수와 가장 큰 수가 만나게끔 거꾸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26, 그 다음에 얼마? 22 계속해서 맨 마지막에 애가 얼마? 2와 만나게끔 얘네들을 더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가우스의 합이죠.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은 28이라는 애가 계속 나올 거예요. 즉 얘네들을 이렇게 더해주면 우리가 28이라는 애가 몇 개 되어 있냐면 얘가 7개를 더했어요. 즉 앞의 수에다가 맨 뒤에 있는 26이라는 수를 더했더니 우리는 28이 나왔는데 얘네들은 다 어떻게 되냐? 2번씩 더한 꼴이 되기 때문에 얘 7개가 있는 거에서 우리 반으로 나눠야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28이고 28 곱하기 7 나누기 2가 되기 때문에 14 곱하기 7과 똑같고 4, 7에 28, 98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가우스의 합을 이용을 해서 덧셈 구하는 거고요. 얘네들도 공식이 이렇게 있어요. 더하는 수가 일정한 수열의 합에서는 처음 수에서 맨 마지막 수를 더하고 그것의 개수, 수의 개수 곱하기 나누기 곱하기 하고 나누기 2를 해준다라는 요 규칙이 있습니다. 공식이. 자, 그런데 이 공식을 무턱대고 외우면 하나도 모르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우스의 합을 이용을 했다. 그러니까 처음 수하면 마지막 수는 알게 될 거고 이러한 것들이 몇 개? 항의 개수만큼 나타날 게 아니겠냐. 그런데 26을 지금 몇 번? 2번, 2를 2번 더했기 때문에 더한 중복된 애들만큼 나눠줘야지 계산 결과가 같다라는 것으로 아이들을 이해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 여기에서는 3일차, 그 다음 나오는 이 4일차에서는 원리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실수를 많이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도록 어머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일차 볼게요. 더하는 수가 일정하게 커지는 수열의 네모 번째 수입니다. 자, 수열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 4, 6, 9, 13 이렇게 나와 있어서 10번째에 누가 나타나느냐 이제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10번째 수를 먼저 구해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수의 규칙을 찾아봤을 때 3에서 4는 1이 커졌고 4에서 6이 됐다는 건 2가 커진 거고 6에서 9가 됐다는 건 3이 커진 거예요. 그럼 즉 우리가 봤을 때 1, 2, 3, 4씩 커지죠. 하나씩 더 더해지면서 커져요. 그쵸? 그럼 보세요. 내가 두 번째를 더하려고 두 번째를 구하려고 봤더니 3한테 한 개를 더해줬죠. 자, 세 번째를 더하려고 봤더니 3한테 두 개를 더해줬어요. 다섯 번째를 구하려고 봤더니 3한테부터 시작해서 1부터 4까지 더했죠? 자, 그럼 10번째를
구하려고 한다면 3에서 1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더할까요? 9개를 더해야지 되는 거겠죠. 그쵸? 자, 그렇다면 여기 맨 마지막에 나타난 애가 9가 된다는 사실도 더 알 수가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얘네들을 지금 다 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에다가 1부터 어디까지? 9까지 더한 것이 10번째 아이다. 그러면 3 더하기 얼마? 얘가 45 되는 거고, 48이 어디? 10번째 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게 어려웠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사실 우리가 이걸 개차 수열이라고 하고 개차 수열에 있는 이제 원수열애를 구하는 건데 애들한테 개차 수열은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얘네들이 빼서 나오는 개차 수열이었다라는 건 어머님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개차 수열이기 때문에 2개씩 빼서 해서 10번째니까 9개까지 더해야 이 9번째가 돼서 이 9개까지 더해야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무턱대고 문제 외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다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계속 15번째 수를 구하기 위해서 몇 개? 자, 14개가 필요하다라는 걸 계속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4와 14개를 합쳐야 15번째 수가 되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2한테 해서 몇 개의 수가 나와야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지금 보면 얘가 2에서 3이 됐다라고 하는 건 1이 커졌어요. 3에서 7이 됐다라고 하는 것도 보면 4가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7에서 14가 된 것도 얼마? 7이 커졌다라는 걸 한 번에 알 수가 있어요. 14에서 24는 10이 커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겠죠. 자, 그럼 이제 20번째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아이들의 마지막 더해야 할 아이를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2에다가 하나 더한 게 3, 두 번째 거 나왔고 세 번째 거는 2개를 더해서 나왔어요. 그럼 20번째는 첫 번째에서 어떻게 19번째에 있는 이제 더하는 수를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19번째 수는 어떻게 될까? 이게 또 문제겠습니다. 자, 그럼 19번째 수는 자, 1에서 4가 된 건 30 커졌어요. 3에서 7이 된 것도 30 커졌고 3에서 10이 된 것도 30 커졌어요. 즉, 내가 구하고 싶은 19번째 이 수는 어떻게 되느냐? 1한테 3을 더해 줄 거야. 3을 몇 번 더해 줄 거야? 하면 몇 번 더 할까요? 자, 두 번째는 1에다 3 한 번. 세 번째는 1에서 3 두 번. 그러니까 19번째는 3을 1에다가 3을 18번 더해 줘야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1 더하기 3, 8에 24, 54가 나오고 얘는 55가 나오겠죠. 자, 그럼 19번째 수가 우리는 55라는 걸 알았고 55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20번째까지 더한다면 20번째는 어떻게? 2에다가 얘를 모두 다 더한 게 되겠죠. 1, 4, 7, 그래서 55까지 더한 게 20번째 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2에다가 얘는 일정하게 늘어나는 애였으니까 가우스의 합을 이용하면 첫 번째 수에다가 맨 마지막 수를 더하고 얘네들의 수의 개수 곱하기 19 나누기 2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에다가 얜 56 곱하기 19 나누기 2가 되니까 2에다가 2는 4, 2, 8에 16 곱하기 19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28 곱하기 19가 누구냐? 8, 9, 72, 7, 2, 9, 18 하니까 25, 얘 8, 얘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 3, 5.
그래서 2한테 532를 더하면 534가 이렇게 나와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4번의 20번째 수는 534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렵죠? 이가 템포, 이게 호흡이 길어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20번째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19번째 더해질 이 19번째 수를 먼저 구한다. 이 19번째 수는 어떻게? 이 1에다가 똑같은 수를 반복해서 계속 더해져서 나온 수다. 그러니까 얘를 19번째 수를 먼저 구하고 그리고 얘네들의 합을 더해서 20번째 수까지 구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아이들이 이게 좀 가다가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중간까지 19번째까지 더한 거를 쓰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조심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쉽진 않지만 네, 그래서 조금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고 힘들다고 해도 다독거리면서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묶음 수열입니다. 자, 묶음 수열인데요. 묶음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군수열, 어머님들이 군수열이라고 해서 배웠을 겁니다. 자, 우리 군수열 어떻게 했어요? 뭔가 규칙이 이렇게 있어서 묶어서 얘네들이 속성이 같은 것끼리 이렇게 묶었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얘네도 묶음 수열은 묶어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군수열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보면 어떤 걸 볼까요? 요거를 볼게요. 자, 1이 있고 2가 2개 있고 3이 3개 있고 4가 4개 있고 5가 5개 이렇게 있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1, 2, 3, 4, 5가 나타나는데 그 아이들 1팀에는 1이, 2팀에는 2가 2번, 3팀에는 3이 3번, 즉 팀 번호의 그 인원수와 팀 번호의 아이들이 팀 번호의 수를 찾아가서 개수가 똑같다라는 거죠. 자꾸 말을 버벅대네요. 자, 그러면 70번째 있는 아이들은 몇 팀에 속할까라는 걸 알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 자, 1팀에 하나, 2팀은 2개, 3팀은 3개, 4팀은 4개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 5팀이라고 하면 여기까지가 더해서 5팀의 아이들이니까 우리 70번째까지는 어떻게 1, 2, 3, 4, 5 어디까지 나가볼까? 10, 11까지 한번 더해보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가 우리 10까지가 55에다가 11을 더하면 얼마? 66이라는 걸 알아서 11팀까지 마무리가 되고 새로 12팀에서 나오겠구나. 몇 개 나올까? 4개 나오겠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12팀이니까 얘는 누가 쓰여질까요? 1팀에는 1, 2팀에는 2, 3팀에는 3, 그럼 12팀에는 12가 똑같이 12개가 나올 거다라고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2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군수열, 이렇게 묶음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적으로 잘라서 얘네들의 번수 애들이 원하는 그 네모 번째 애들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고 감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감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배열의 규칙 3주차인데요. 이 배열의 규칙은 다른 거는 없고 자, 요거 한번 보실게요. 수 배열 보시면 얘가 수를 나열했는데 그냥 무턱대고 나열한 게 아니라 규칙이 있어. 어떻게?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한 팀이 돼서 똑같은 위치에 반복이 된다. 기억니은 디귿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6을 하나의 팀, 하나의 마디로 보고 원하는 26을 6으로 나눠보자. 그러면 남는 게 2가 되기 때문에 2는 니은이다라고 연결을 짓는 겁니다. 자, 얘 한번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고 수가 1, 2, 3, 4, 5, 6, 7, 8 되고 다시 9, 10, 11, 12, 13, 14, 15, 16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즉 얘네들처럼 계속
반복, 얘네들을 기본으로 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럼 누가 한 팀? 8개가 한 팀, 8까지가 한 팀. 그러면 52 나누기 8이죠. 6, 8에 48이니까 나머지가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게 6팀이 나오고 하나, 둘, 셋, 4개가 되니까 그 수는 52는 리을이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디를 따져서 나눗셈을 이용한다라는 것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0 여기 볼게요. 31페이지는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 배열 볼게요. 손가락 배열에서도 마찬가지 1, 2, 3, 4, 5, 6, 7, 8 해서 9가 오면 다시 1이랑 똑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0, 11, 12, 13, 14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한 팀을 묶을 수가 있냐면 이렇게 8까지를 한 팀으로 묶고 나머지는 1부터 8까지 애들을 세는 것처럼 똑같이 반복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이 54를 세는 손가락은 몇 번째 손가락이냐라고 한다면 54 나누기 8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네 사람이 다음과 같이 순서로 이렇게 1, 2, 3, 4, 5, 6, 7, 8 세고 있을 때 68을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얘 어떻게 한다? 규칙, 말하는 애들의 규칙을 찾아보자. 그래서 기본이 되는 애들을 한번 어디까지인지 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1, 2, 3, 4, 5, 6, 7에서 다시 8 시작하니까 우리는 얘네가 어떻게 6개까지가 한 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68을 부르는 사람은 6팀이 한 팀이어서 이 팀이 몇 개가 나오는지 보면 11이 나오고 나머지가 2니까 11팀이 나오고 2개가 남네? 그럼 여기가 누구? 나진이어서 나진이가 68을 말을 하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수 배열표에서 손가락 배열표까지 알아봤고요. 세 번째 배열표에서 수찾기 이게 조금 여기와 이 다음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이 다음 거는 어떻게 전에 했었던 그 여러 가지 수열의 합에서 배웠던 것들을 사용하면 되어서 그게 어려웠던 학생들은 당연히 이제 이것도 실수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먼저 보실게요. 먼저 3일차에서의 배열표에서 수찾기는 좀 간단합니다. 자, 그런데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수를 배열할 때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하면서 49는 몇 행 몇 열의 수고 47은 몇 행 몇 열의 수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아이들이 지금까지 셌던 거는 가로, 세로 했었는데 이게 행과 열이라는 단어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로를 행이라고 하는 거고 세로를 열이라고 해준다라고 해주면서 쓸 때는 가로 먼저 이 행, 그 다음에 열을, 세로를 써준다라고 하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1행에 1, 2행에 4, 3행에 9가 나왔다. 4행에 16이다. 라고 한다면 이 1열의 수는 이 행 번호를 2번 곱한 게 되겠죠. 그쵸? 자, 여기서 이제 81을 볼게요. 81은 몇 행 몇 열이냐라고 했을 때 똑같이 여기 1, 4, 9, 16 이 행 번호를 2번 곱한 거예요. 자, 그러면 81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2번 곱하면 81이에요? 9 곱하기 9가 되겠죠. 그래서 9행에 1열이 81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행열이 나와야 되니까 9행 1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78은 몇 행 몇 열의 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78이라고 하는 것, 자, 그러면 여기 이 78 가까이에서 어떻게 2번 곱해서 나오는 수를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9행이 81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보면 1 있고요. 여기 2가 되고 4 되는데 3이 됐어요. 오, 9에서 내려가네. 저 하나씩 적어줘요. 어디까지?
오, 3개의 숫자가 적어지네. 자, 그러면 4행이었을 땐 4 곱하기 4, 16에서 4개의 숫자가 적어지니, 자, 9행에서는 81이라는 수에서 몇 개? 8개, 9개가 수가 나열이 하나씩 적어지면서 나올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81, 그 다음 하나 적음 80, 그 다음에 79, 그 다음에 78이 나오기 때문에 78이라고 하는 것은 몇 행? 9행 4열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으로 살펴봤고요. 얘는 아까는 이 1행, 2행, 2행에서의 번호가 1열에 두 번 곱한 게 1열에 나타났다고 하면 이번에는 1열, 2열, 즉 이 1행에서 이 열번호를 2번씩 곱해줬다라는 걸로 가로와 세로, 행과 열이 바뀌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 예, 배열표에서 수척의 2번째에서는 아까 여기에서 이 곱하는 똑같은 수를 곱해서 나오는 이 규칙 말고 또 하나의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 1, 2, 5, 10이 있는데, 자, 1, 2, 5, 10이라고 하는 이것들을 봤더니 어떤 규칙이 있냐? 처음에는 1이 커졌고, 그 다음엔 3이 커졌고, 그 다음엔 5가 커졌어요. 즉, 얘가 1부터 해서 얼마씩, 2씩 더하는 커지면서 더해진 수죠. 1행의 아이들은. 그리고 또 한 가지, 대각선의 아이들은 어떻게? 여기가 대각선인데 이 대각선은 행과 열의 번호가 똑같아요. 그쵸? 그래서 3행, 3열, 대각선 이거 맞죠? 4행, 4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 3 여기 조금 빈 공간 여기 해볼게요. 1, 3, 7, 13이 이렇게 있었을 때 얘네들은 1에서 3이 되려면 2가 커진 거고 3에서 7이 된 건 4가 커진 거예요. 7에서 13이 된 건 6이 커졌어요. 즉 다시 말해서 1에다가 얼마가 2부터 시작해서 2부터 2씩 커지는 수가 더해진 거죠. 자, 이런 규칙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자, 13행 1열은 누구의 수냐, 무슨 수냐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13행이라고 하면 여기 13행이 있을 거고 1열이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1행 1열은 1, 2행 1열 4, 3행 1열 9. 그러면 13행은 어떻게? 13 곱하기 13이 되겠죠. 그럼 13 곱하기 13은 169가 되니까 여기 있는 수는 169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행 8열의 수는 무엇인가라고 했어요. 1행 8열은 여기에 이렇게 8열이 있겠죠. 그렇죠? 그럼 1에다가 2, 5, 10 이렇게 늘어나는 아이인데 얘네들은 더하는 수가 1보다 시작해서 2씩 커진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몇 번째까지? 8번째까지 수를 더해야 됩니다. 자, 구해야 돼요. 2, 5, 10 이렇게 해서 여기 몇 번째? 8번째. 자, 그러면 얘는 어떤? 1, 그 다음에 어떤? 얘 3, 어떤 애? 5. 즉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있는 애는 몇 번째 더해질 수일까요? 7번째 더해질 수겠죠. 자, 그러면 1부터 시작해서 요거 2가 몇 번 더해진 건가요? 6번 더해진 거죠. 자, 그럼 1에다가 2를 몇 번? 6번 더한다. 그게 7번째 수여서 7번째 수는 13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가 13이 나온 거고 우리는 8번째 수를 더하려면 얘 1에다가 어떻게 이 아래에 있는 수열들을 한꺼번에 더해도 앞에 거를 몰라도 더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지금 13이 있는데 여기는 모두 몇 개? 7개라는 거죠. 자, 그러면 1 더하기 가우스의 합에 의해서 1 더하기 13에다가
곱하기 7개고 나누기 얼마를 한다? 2를 한다. 그러면 1 더하고 14니까 7 곱하기 7, 49가 되고 얘는 50이다. 그러면 얘가 얼마? 50 이렇게 되는 거예요. 50 이렇게. 그쵸? 자, 그럼 이제 7행 7열의 수를 이제 볼게요. 7행 7열의 수는 어떻게? 행 번호와 열 번호가 똑같아진 수예요. 자, 그러면 어떤 아이들? 여기 대각선의 아이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1 더하고 1 더하는 게 아니라 1에다가 3이 있고 그 다음 7이 나타나고 13이 있다. 그러면 여기 누구? 7번째 수를 알아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럼 7번째 수를 알기 위해서 얘의 규칙을 봤더니 얘는 2가 커졌어요. 얘는 4가 커졌어요. 얘는 6이 커졌어요. 그러면 얘는 몇 개까지 우리 몇 개를 알아야 되냐면 6번째 더해질 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6번째 더해야지 되는 수는 어떻게? 2를 시작으로 2씩 늘어났어요. 그쵸? 그러면 2에다가 2가 몇 번 더했어? 6번째니까 5번. 자, 그러면 얘는 12가 되네요. 자, 그러면 7번째를 구하기 위해서 6번째 더하는 수는 12가 됐고, 그럼 7번째 수를 더하기 위해서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해서 누구? 12까지 더해야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모두 몇 개? 6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럼 1에다가 이렇게 2 더하고 12 가우스의 합에 의해서 그러면 수의 개수는 6개고 나누는 걸 2개 나눠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1에다가 14에다가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러면 3, 4, 12, 43에다가 1 더해야지 되니까 얼마? 40, 3, 4, 12, 42에다 1 더하니까 43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43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파트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고요. 이것들, 이 수 배열표의 아이들은 앞에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분명 아이들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을 정확하고 충분히 연습을 해준 다음에 이 수 배열표에 대해서 이제 나가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수 수열을 보면 분수 수열은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얘네들을 봤을 때 분수열처럼 어떻게 일정한 부분 나누는 거, 같은 아이들, 성질이 같은 아이들끼리 나누는 것과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가분수, 대분수 이렇게 변환을 조금 이렇게 해서 어디 보시냐면 자, 이렇게 보시면 1번을 보면 6분의 1, 6분의 3이 있어요. 1이라고 나와 있는 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모가 6인 애로 이렇게 6분의 6으로 고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1과 6분의 4는 얘 가분수로 10이라고 고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얘도 6이 12, 15로 고치고 6, 3, 18, 21로 고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들어가는 수는 누구일까요? 6이 되겠죠. 분모가. 6이 될 거고 1, 3, 6, 10, 15, 21 이렇게 됐어요. 즉 어떻게 됐냐? 1에서 2 커졌죠. 얘 3이 커졌죠. 얘 4가 커졌어요. 얘 5가 커지고 즉 2, 3, 4, 5, 6, 7 이렇게 커진다라는 거죠. 그럼 애들이 보통 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스톱을 해요. 그러면 안 된다. 왜? 얘가 나와 있는 게 대분수꼴로 나와 있으니까 얘도 어떻게 대분수꼴로 고치자라고 해서 얘를 6, 4, 24, 4와 6분의 4라고 계산을 해줘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실수 없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상세 D 단계 두 번째 권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팡세 D단계의 두 번째 건 중에서 첫 번째 논리 퍼즐입니다. 자, 여기 논리 퍼즐에서는 좀 재미있게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풀었던 시간이었는데요. 보면 뭐 스네이크 퍼즐, 노노그램, 그다음 사각형 만들기, 시카고 퍼즐, 펜스 퍼즐 이렇게 있는데 어렵지 않게 해결을 했어요. 자, 그래서 스네이크 퍼즐을 보시면 스네이크 퍼즐은 스네이크 쭉 연결돼 있다. 뱀처럼 쭉 연결돼 있다. 그런데 주어진 색칠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얘네들이 갈라지지 않고 쭉 연결이 하나로 연결이 끊임없이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게 스네이크 퍼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가장 큰 수, 즉 이 칸을 꽉 채울 수 있는 수나 아니면 채우지 말아야 하는 수를 조금씩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얘가 쉽게 해결을 했었던 것 같고 아이들도 꽤 재미있게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노그램인데요. 이 노노그램은 마찬가지로 색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칸을. 그런데 여기 이렇게 2, 1이라고 쓰여 있는 것들은 어떻게 두 칸은 연속으로 색칠되어 있고 뭐 칸이 띄어져 있으면서 그 다음에 한 칸, 즉 세 칸이 총 색칠이 되어 있지만 어떻게 띄어져서 색칠이 되어야지 된다라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 꽉 채울 수 있는 것을 먼저 색칠을 해주고 조건에 맞게끔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이렇게 보면 지금 네 칸이니까 이 1 있을 때 두 개, 하나가 되지만 꼭 이게 만약 다섯 개의 줄이 이렇게 다섯 개의 칸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 가운데에 비어져 있는 게 꼭 한 칸만이 아니다. 두 칸이 될 수도 있다. 칸이 많아지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는데 좌우지간 얘가 두 칸, 한 칸이 이렇게 색칠돼야지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어디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랑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던 책에서 보면 이게 문제가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오타가 났었던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2라고 하면 풀리지가 않고 여기에 1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1, 2가 있고 2, 1, 1, 1, 3, 1, 1, 1 요것을 만족하는 애를 그려야지 됩니다. 그래서 요거 부분, 오타 부분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 조각난 사각형도 주어진 수만큼 이 네모난 정사각형 아이들로 사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주어진 수로 두 칸, 세 칸, 여섯 칸을 이용해서 사각형을 만들어 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두 칸, 두 칸, 네 칸, 여섯 칸을 이렇게 얘를 주어진 그림 이 안에서 두 칸, 두 칸, 네 칸, 여섯 칸의 사각형을 만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여서 어렵지 않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시카고 퍼즐도 마찬가지로 앞에 했었던 그 칸수대로 사각형 만든 것과 비슷하게 10이 있으면 이 10이 포함되게 사각형을 그려야지 되는 거고 5가 있으면 다섯 칸으로 사각형을 만들어야 된다. 즉, 이 수를 포함해서 사각형이 겹치지 않고 남지 않게 그려야지 된다라는 것으로 재미있게 정말 아이들이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펜스 퍼즐이고요. 펜스 퍼즐은 펜슬을 치는 것처럼 이 수가 어떻게 펜슬을 친 이 선의 개수예요. 자, 그렇게 되고 얘네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끊어지지 않고 하나에 연결된 도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힌트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하나 보시면 어떤 거를 볼까요? 자, 요거 한번 볼까요? 네, 요거 볼게요. 이거 두 개가 있다고 한다면 두 개가 색칠돼야지 되니까 얘는 색칠 안 돼야 되겠죠. 그럼 네 칸 중에서 하나가 색칠돼야지 되니까 안 되니까 얘 세 개가 색칠되려면 이렇게 색칠되는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얘가 1이라고 나와 있는 이것은 어떻게 하나가 색칠되어 있으니까 여긴 다 색칠할 수가
없고 0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 나머지도 색칠을 해줄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봤더니 또 얘가 3이죠. 3은 한쪽에서 얘가 색칠 안 돼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나머지를 색칠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얘가 1이고 얘가 3칸이에요. 이미 한 칸이 있는데 그럼 연결해서 하나의 고리로 만들어야지 되니까 얘가 이쪽으로 가면 얘는 색칠해 줄 수가 없고 고리를 만들어야 해서 얘가 쭉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모든 것을 만족하는 그런 펜스 퍼즐을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쉽죠? 그래서 이렇게 펜스 퍼즐까지 해서 1주차 퍼즐을 논리 퍼즐을 이야기해 봤고요. 그 다음에 배치 퍼즐을 이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배치 퍼즐은 사실 이게 그동안에 팡세를 했었던 친구들은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배치 퍼즐 첫 번째 보면 얘는 큰 수를 배치하는 거여서 이 줄에서 큰 수가 5가 나오게 이 줄에서 큰 수가 7이 나오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정말 아이들이 수월하고 쉽게 풀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었던 건 1번이 너무 어려워서 1권과 2권을 조금 이렇게 번갈아서 풀어보는 건 어떨까라는 것을 나중에 제가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되는 거고 제가 또 말씀드려야 될 게 점점 크게인데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떤 부분에서 아이들이 왜 그런지를 몰라서 이렇게 갸우뚱하더라고요. 자, 점점 크게라는 건 조건 규칙이 나와 있어요. 자, 이 규칙은 뭐냐? 오른쪽으로 가면 2씩 커지고 위로 가면 1씩 커진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수가 3이니 이 3의 위치를 찾고 이것을 완성해라라는 겁니다. 그럼 가장 작은 수 3이 들어가야 할 곳을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3이 들어갈까? 요게 가장 문제를 풀 때 키포인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애들이 이거를 못 찾더라고요. 자, 그래서 한번 이제 봅니다. 지금 여기 한번 볼게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2씩 커지고 위로 갈수록 1씩 커진대요. 그러면 오른쪽이 위보다 더 큰 수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얘는 조금 쉬워서 가장 큰 수다라고 얘기하면 오른쪽이고 위쪽으로 갈 수 있다. 갈수록 하나씩 크다라고 하니까 얘가 가장 큰 수 1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여기 있는 애는 9가 될 거고 밑에 있는 애는 10이 될 거다라는 것으로 문제를 하나하나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거냐면 요거 하나 볼게요. 4번 오른쪽 방향으로 갈수록 2씩 커지고 위 방향으로 가면 3씩 커진대요. 그랬을 때 가장 큰 수는 17이다라고 이야기를 나왔으니까 조건이 나왔으니까 이 17을 어디에 써야지 되느냐 어디에 위치해야 되느냐를 찾는 게 관건인 거죠. 자, 그러면 애들이 보통 이게 오른쪽으로 가고 위쪽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누구를 많이 찾냐면 요거를 많이 찾아요. 그래서 얘가 17이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자, 만약에 여기에서 본다고 하면 얘는 얘한테 어떻게 돼요? 2가 커지죠. 그런데 얘는 얘한테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이 커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 위치를 보더라도 얘보다는 얘가 더 큰 수가 들어가야지 된다라는 사실 하나 얘기해 드리고 그다음에 또 애들이 헷갈렸었던 거 이거예요. 오른쪽 방향으로 가면 3씩 커지고 위쪽으로 가면 1씩 커진다. 그렇다면 이제 오른쪽 방향이 더 많이 커지게 되는 수겠죠. 그럼 가장 큰 수가 16이다라고 했을 때 자, 오른쪽 방향이 더 많이 커지니까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걸 거예요. 자, 그런데 위로 갈수록 1씩 커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큰 수 16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여기 이렇게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장 큰 수 찾는 것이 아이들이 힘들어 했었던 4번, 6번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숫자 나누기 한번 볼게요. 숫자 나누기는 같은 수가 들어가면 안 되게 해서 서로
이렇게 다른 수가 하나씩 포함되도록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수가 붙어 있으면 이 같은 수는 서로 떨어져야 되겠죠. 하나로 묶이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 3하고 2는 같은 수니까 묶이면 안 되고 1하고 1도 같은 수니까 묶이면 안 돼요. 여기 1하고 1, 4하고 4도 묶이면 안 되겠죠. 이렇게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되겠습니다. 얘는 1, 2, 3, 4 해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 1, 2, 3, 4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또 1, 2, 3, 4 이렇게 만들어서 놓을 수 있고 얘도 1, 2, 3, 4 이렇게 해서 수가 하나씩 들어가게끔 이렇게 선으로 묶어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얘도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처음 본 아이들이 이런 문제를 처음 본 아이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도쿠인데 수도쿠는 정말 많이 아이들이 접해봤던 거라 그렇게 어렵지 않게 했었던 거라 제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펜토미노 스토크는 어떻게 아까는 여기 이렇게 네 개를 이렇게 이루어진 아이들로 숫자 1, 2, 3, 4를 써 넣었지만 여기 펜토미노는 1부터 5까지 5개의 사각형으로 1, 2, 3, 4, 5를 겹치지 않게 물론 기본 가로와 세로에서도 중복되지 않게 겹치지 않게 1, 2, 3, 4, 5를 써 넣어야지 된다라는 조건을 만족하게 수를 써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퍼즐 부분, 배치 퍼즐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장 어려웠던 두 번째 권에서 어려웠던 부분이 복면선과 벌레 먹은 셈이었어요. 자, 복면선과 벌레 먹은 셈은 사고력을 접한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그래도 익숙한 그런 문제 유형이었지만 계산, 일반적으로 이렇게 왜 드릴 문제라고 하죠. 그냥 단순 반복되는 계산 문제지만 풀어본 친구들은 문제조차 보는 걸 싫어하고 선생님을 마구마구 불러댔던 그런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덧셈의 복면산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면산이라는 뜻은 모두 다 아시죠? 지금 이렇게 어머님들께서 오신 정도라면 복면산의 뜻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에게는 또 이제 얘기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같은 문자는 같은 숫자고 다른 문자는 다른 숫자다. 그래서 문자가 같으면 걔는 같은 숫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복면산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된 식인데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수를 마치 문자나 다른 모양으로 수가 안 보이게 바뀌어 놓은 계산식이 바로 복면산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풀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감각 좋은 아이들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얘를 왠지 감이 있어서 예상을 해보고 예수를 대입해보는 근데 아이들한테 대입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지만 숫자를 예상을 해보고 그 예상한 거에 맞춰서 이게 성립하도록 예식이 맞도록 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부터 이렇게 넣어서 보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덧셈 복면산에서는 한 가지 더 힌트가 있어요. 자, 어떤 거냐? 얘가 두 자릿수 더하기 두 자리였죠. 자, 그러면 얘 두 수를 더해서 1의 자릿수 애들 두 수를 더했다고 하면 얘는 아무리 커봤자 10 어쩌고 저쩌고예요. 자, 만약에 A하고 B가 이렇게 있었을 때 A하고 B를 더한다고 하면 A가 9가 나온다고 할게요. 자, B는 8이라고 해볼게요. 두 개 더해봤자 얘는 17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얘 두 개를 더해서 두 자릿수 더하기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가 나왔다는 것은 받아 올림이 있는 것인데 얘도 물론 1의 자리에서 10의 자리로 받아 올림했다 할지라도 우리 맨 첫째 자리는 1밖에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힌트예요. 자, 그래서 그 힌트를 가지고 풀면 이제 또 하나의 빨리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문제의 힌트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또 볼게요. B, B 더해서 A가 나오고 얘는 B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받아 올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받아 올림이 있는 아이고 얘 이렇게 얘 받아 올림이 하나가 됐으니까 이 B는 A보다 하나 더 큰 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두 개가 똑같은 문자죠. 똑같은 문자면 똑같은 수여서 똑같은 수 두 번 더해서 끝에 자리가 이 더한 수와 하나 차이 나는 걸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2하고 2 더하면 4가 되고 얘는 당연히 안 될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 받아 올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6하고 6을 한번 해볼게요. 자, 6하고 6 더하면 12가 되죠. 6, 2, 하나 차이 아니죠. 자, 그러면 7 더하기 7을 한번 해볼게요. 예, 14예요. 마찬가지로 7하고 4 더한 2, 4인데 7하고 4 하나 차이 아니죠. 자, 8하고 8을 해볼게요. 16이에요. 8하고 6도 하나 차이가 아니죠. 그러면 누구밖에? 9밖에 없을 거예요. 자, 왜? 2, 9, 18, 9 두 개 더해서 18이 나오니까 하나가 9가 나오면 하나가 8이 돼서 1 차이가 났죠. 자, 그렇다면 누가 9가 되나요? 네, 여기 B가 9가 될 거예요. 자, B가 9가 되면 A는 8이 되고 하나 받아 올림이 있으니까 얘가 9가 된다. 그래서 A는 8이 될 거고 B는 9가 될 거다라는 것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어때요? 자, 모르면 만약에 9 더하기 9가 18이다라는 감각적인 게 없으면 이렇게 대입을 하나씩 이렇게 써서 얘를 대입해서 만족하는 애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요거의 힌트는 그렇게 했었다라는 것. 같은 수를 더해서 하나 차이 나게끔. 왜? 받아 올림이 있어서 A가 B로 바뀌었으니까 라는 것으로 해결을 했고요. 또 하나 힌트가 될 수 있는 게 여기 4번입니다. 자, AB 더하기 CA 해서 A, B, A가 됐대요. 우선 먼저 우리는 A라고 하는 애가 받아 올림이 있어서 더군다나 두 자릿수이기 때문에 얘는 1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여기가 0이 될 리는 없죠. A가. 자, 그래서 A가 1이라는 조건을 하나 더 찾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1을 쓰기 전에 그런데 지금 보면 두 개를 더해서 얘가 A가 됐대요. 자, 그러면 두 개 더해서 한 가지 수가 나왔다는 건 이 하나의 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B가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1이니까 0하고 1 더하면 1이고 여기에서 C와 1 더해서 10이 되는 수는 C가 누구밖에 없어요? 9밖에 없겠죠. 그래서 A가 1이고 B가 0이고 C가 9가 되는 수다. 이게 바로 쉽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두 자릿수 더하기 두 자릿수는 어떻게 가장 앞에 있는 즉 받아 올림 해서 있는 두 자릿수 더하기 두 자릿수가 세 자릿수가 됐다라는 얘기는 얘가 1이라는 얘기를 알려준 거다라고 하는 힌트. 그 다음에 또 두 수를 더해서 하나의 수가 나왔다는 건 다른 하나가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세수의 덧셈 복면산 문제예요. 자, 두 개에서 하나 더 더한 게 세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겁먹지 않고 두 개 했었던 것에 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두 수에서는 두 자릿수 더하기 두 자릿수가 세 자릿수가 됐을 때 맨 앞에 있는 아이의 수를 1이라고 해줬다고 한다면 이 세 수에서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우선 먼저 제가 얘기를 하나 문제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요 문제 한번 볼게요. A, A, B, B, C 해서 3이 됐대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A, B 두 개 더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10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얘가 10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얘는 하나가 올라갈 거고 우리는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10이 되는 거죠. 그러면 C와 B는 하나 차이가 난다라는 거고 그 다음 두 자릿수를 더해서 이렇게 세 자릿수가 됐다라는 얘기는 A가 어떻게 되냐면
1 또는 2가 될 거예요. 왜? 우리 보세요. 세 수를 더해 본다고 칠게요. 아무리 커봤자 9가 될 거예요. 그쵸? 그리고 또 그 다음 수도 아무리 커봤자 뭐 8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자, 그러면 8이 될 거예요. 그 다음 수도 아무리 커봤자 7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9하고 8하고 더하면 17이고 얘하고 얘 더하면 24예요. 그쵸? 어떻게 바다 올림 밑에 있는 이 아래에 한 자리 낮은 자리에서 바다 올림이 오더라도 얘네들은 20이 어쩌고 저쩌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A가 1이 되거나 또는 2가 된다는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하나하나씩 찾아갈 수 있어요. 자, 만약에 A가 1이라고 했을 때 우리 B는 누가 될까요? 9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A가 1, B가 9 이렇게 해서 얘가 9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C는 어떻게? 얘하고 더해서 9가 돼야 되니까 C는 얼마가 돼요? 8이 되겠죠. 그래서 1, 9, 8 되는 거예요. 자, 그럼 2를 대입하면 얘가 성립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식을 만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A가 1, B가 9, C가 8이 된다라는 것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또 마찬가지로 세 수를 더하고 얘가 하나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가 두 개 더해서 10이다라는 것으로 얘에 만족한 애들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려워하지 않고 겁먹지 않고 푸는 연습도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볼게요. 그 다음은 곱셈 복면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자, 곱셈 복면사는 어떤 수를 곱해서 나오는 끝의 자릿수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6이랑 A랑 곱해서 A가 나왔다는 건 6을 곱해서 끝에가 같아져야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얘에서 우리는 6이랑 곱해서 같아지는 수 한번 볼게요. 6, 2 하면 12예요. 2 같네요. 이렇게 찾는 거죠. 자, 6, 3, 18이에요. 그러면 얘 같은 수가 아니죠. 그러면 6, 8에 48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 8이니까 얘 8 똑같아졌네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A가 될 수 있는 수는 누구다? 2 또는 8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만약에 A가 2라고 놓고 한번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자, 6, 2, 12 하나 올라갔고 6, 9, 54인데 하나 더 더해졌으니까 55 이렇게 돼서 똑같은 문자, 똑같은 숫자가 된다라는 것까지 만족해서 A와 B를 찾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또 볼게요. 얘는 AA 곱하고 AA에다가 A를 곱해서 2BA가 나온대요. 즉, 두 자릿수와 한 자릿수 곱을 해서 세 자릿수가 나왔네요. 그런데 앞에가 2라는 거예요. 받아 올림이 있어서. 자, 그러면 우선 AA 같은 문자죠. 같은 문자를 곱해서 끝에가 같은 수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자, 55 얼마? 25. 66 같은 수 곱했더니 36. 77 아니고 88도 아니죠. 그래서 5 아니면 6 이렇게 계산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AA 곱해서 2B가 돼야지 돼요. 자, 그런데 6 될까요? A가? 되지 않죠. 왜냐? 얘가 지금 20B 어쩌고저쩌고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A가 5가 됐다. 그러면 한번 해결을 이제 확인을 해보자라고 해서 아이들과 확인을 하는 거죠. 자, 5, 5, 5, 5, 25, 2, 5, 25, 27. 그래서 A는 5가 되고 B가 7이 된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똑같은 수 곱해서 1의 자릿수가 같다. 1의 자리와 곱한 수가 같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벌레 먹은 곱셈을 하나 해볼게요. 벌레 먹은 곱셈은 종이에 벌레가 무언가 갉아먹은 것처럼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수가 만약에 이 구멍이 뚫려 있는 게 뭐다? 벌레가 이렇게 갉아먹은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벌레 먹은 셈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벌레 먹은 곱셈은 어떻게 풀어야지 되느냐? 우리가 지금 보면서 문제를 풀었던 방법과 비슷하게 풀 수가 있어요. 자, 3번 한번 여기서 볼게요. 8 곱하고 네모 곱해서 4가 된대요. 그리고 얘 168을 곱해서 네 자릿수가 됐대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수는 어떻게? 8이랑 곱해서 끝에가 4가 나오는 애를 찾아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3, 8에 24, 그 다음에 8, 8에 64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겠죠. 그럼 얘가 3이 되거나 또는 8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3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3을 한번 3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 봅시다. 3, 8에 24 이렇게 계산을 쭉 하더라도 마지막에 100의 자리에랑 1이랑 3이랑 곱했을 때 이게 나오지 않아요. 그쵸? 6, 3, 18이기 때문에 그래서 3은 만족하지 않는구나. 자, 그러면 8을 한번 넣는 8이라고 한다면 8, 8에 64여서 6이 올라가고 6, 8에 48이니까 54가 되고 1, 8은 8이어서 13이 된다라고 하면서 여기 벌레 먹은 셈의 네모를 다 찾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요것도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6이랑 곱해서 여기 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 수는 얘 때문에 알 수가 있겠죠. 자, 얘가 8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6 누구 곱하기 8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6, 3, 18, 6, 8에 48, 6, 3, 18, 6, 8에 48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누구다? 3 또는 8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 뒤에 수를 보려고 했을 때 3하고 어떤 수랑 곱해서 40 어쩌고 저쩌고 나올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너는 3일 리가 없고 8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얘를 8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 9, 54니까 5가 올라가서 우리는 50 어쩌고 저쩌고 돼야 돼요. 그런데 얘는 이 수와 얘는 곱해서 곱하는 아이가 50 어쩌고 저쩌고 근처에 오는 아이를 찾아볼게요. 자, 9, 5, 45, 9, 6에 5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5 아니면 6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럼 만약에 6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6, 9, 54, 5 올라가고 6, 9, 54 하니까 59가 될 거예요. 얘가 59가 이렇게 돼버리면 4하고 9하고 더하면서 받아 올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 6도 아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누구? 5다 라고 써주면서 이제 채워볼게요. 6, 8에 48, 4 올라가고 5, 8에 40, 44. 6, 9, 54, 5 올라가고 5, 9, 45, 50. 그러면 5, 4, 8, 8 이렇게 해결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벌레 먹은 셈은 좀 그래도 복면삼보다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지 않았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더 재밌는 벌레 먹은 셈이 더 재밌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벌레 먹은 나눗셈이에요. 자, 벌레 먹은 나눗셈은 어떻게? 얘는 곱셈은 두 수가 곱해서 되는 1의 자릿수가 힌트였다고 한다면 나눗셈의 경우는 나머지가 힌트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얘가 0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수에 다 딱 나누어 떨어지는 거니까 얘가 1, 6이 되는 거죠. 16. 자, 그리고 얘가 네모라고 하는 건 누구를 알려준 거와 똑같아요? 6이 내려왔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자, 그렇게 됐고, 자,
5에서 하나가 나오면 얘는 4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 또 뒷요수도 알 수 있어요. 왜? 얘하고 8을 곱해서 16이 나오는 애는 2, 8에 16이 되는 거고 2, 2, 4가 돼서 이렇게 수를 채울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괜찮죠? 풀만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네모가 많은 애 한번 볼게요. 얘가 0이에요. 그리고 얘가 20이에요. 자, 그러면 6이랑 어떻게 곱해서 20 어쩌고저쩌고가 나와야 되니까 우리 6이랑 곱해서 20 어쩌고저쩌고 되는 애를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6, 38이니까 6, 4, 24. 6, 5, 30이니까 5도 안 되고 3도 안 되죠. 그래서 얘를 6, 4, 24라고 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얘가 4가 나오고 나머지가 0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4라는 것을 알려준 것과 똑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6, 1은 6이 되니까 됐고요. 여기도 6, 1은 6이어야지 되는데 2가 남았다고 하는 것은 8이 내려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 8은 어디에서 있었어요? 여기에 있었던 것 때문에 8이 내려온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려운 건 이제 다 지나갔고 마지막 연역 추리가 남았습니다. 연역 추리는 어렵지 않게 아이들이 말뜻, 이게 무슨 말뜻인지만 알면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3단 연역표인데요. 이 연역표를 완성하면서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문제에서는 A, B, C는 다음 세 가지 중에 서로 다른 하나를 좋아한대요. 같은 걸 좋아하면 안 돼요. 그리고 두 개를, 세 개를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꼭 하나씩만 좋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라는 것만 알려주면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는 거예요. 자, A와 C는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과 성별이 다르다라는 것을 쉽게 해석을 못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좋아하는 동물을 써 넣을 거다. 그런데 A와 C가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니 이걸 읽고 대답해봐 라고 하면 애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A와 C는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그 뜻은 뭐예요? 강아지를 좋아하지 않는다. 누구? A하고 C하고는. 그러면 A하고 C가 X가 됐으니 좋아하지 않으니까 누가 강아지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B가 강아지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서는 양달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만 좋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고양이 좋아할 수 없고 원숭이 좋아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조금 볼게요. A는 원숭이를 좋아하는 사람과 같은 학원에 다닌대요. A는 그러면 원숭이를 좋아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일까요? A는 원숭이를 좋아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왜? A는 원숭이를 좋아하는 사람과 같은 학원에 다니지 않으니까, 같은 학원에 다니니 똑같은 사람을 이렇게 비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A는 누구? 원숭이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A는 누구밖에? 고양이밖에 좋아할 수 없고 A가 고양이를 좋아하면 다른 사람은 넘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따라서 C는 누구를? 원숭이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가 고양이를 좋아하고 B는 강아지를 좋아하고 C가 원숭이를 좋아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테이블표를 만들면 이 표를 완성을 하면 이런 문제들이 연역 이 문제들은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표를 좀 완성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여기서 그 방법 내가 여기선 어떻게 세 가지 중 서로 다른 하나를 좋아한다라는 뜻은 어떤 사람이 좋아하면 내가 그거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다음 나 역시 양다리를 걸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해주면 얘네 이런 문제들은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단 연역표도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스스로 이렇게 연역표를 완성할 수 있게끔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양하게 배치하기인데요. 이 다양하게 배치하기는 어디 힌트가 있냐면 여기에 있는 아이들을 차례대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볼게요. A의 왼쪽에 D가 있대요. 자, 그러면 A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오른쪽이고 A의 왼쪽이 이쪽이 되겠죠. 자, A의 왼쪽에 D가 있다라는 건 이쪽에 이렇게 D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보는 거예요. 조건을 또.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을 하나하나씩 찾아가는 겁니다. E는 D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멀리 떨어지려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2가 되거나 또는 어떻게 얘가 2가 되고 D, A가 이렇게 나오거나 두 가지밖에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F의 오른쪽에는 두 명이 있고 위에는 한 명이 있대요. 자, F의 오른쪽에 두 명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만약에 D가 이렇게 있고 A가 이렇게 있었을 때 얘와 같은 층에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얘가 되는 거예요. F 오른쪽에 두 명이 있고 위에 한 명이 있다라고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얘기를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B 바로 아래에 C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B는 이 F와 같은 층에 있지 않는 거여서 얘가 C가 되고 A의 자리는 얘가 아니라 여기 B가 되면서 여기 A가 되겠죠. 왜? A의 왼쪽에 D가 있는 거지 바로 붙어 있다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네들은 D, B, A에다가 밑에 층에는 F, C, E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다로 해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요거 한 번만 이제 볼게요. 자, A와 D가 떨어져 있대요. 그러면 얘가 원탁에 둘러앉아 있기 때문에 이 두 자리에는 A의 옆이기 때문에 바로 옆이기 때문에 D가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E와 F 사이에 C만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FC의 관계를 보여준 거죠. C가 있는데 E하고 F 사이에 C가 있다. 어떻게? F, E 사이에 C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E, C, F가 되거나 F, C, E가 되거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만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F는 A의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A가 여기에서 원탁에 둘러앉아 있기 때문에 얘가 오른쪽이 되고 얘가 왼쪽이 되는 거겠죠. 요거 아이들이 헷갈리지 않게끔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A가 있다. 바로 오른쪽에 F다. 그럼 F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F, C, E 순서대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F, C, E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D는 바로 옆에 올 수 없어요. 그럼 D가 올 수 있는 자리는 여기, 그 다음에 B는 이렇게 와서 이 A, B, C, D, E, F까지의 둥그렇게 앉아있는 배치를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순서 정하기인데요. 순서 정하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기준이 많다, 적다. 지금 많은 것을 왼쪽에 쓴다. 적은 것을 오른쪽에 쓴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표현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를 보시면 A는 B보다 나이가 어리고 C보다 나이가 많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많은 쪽이 오른쪽이죠. 그럼 A는 B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B가 먼저 나오고 A가 나와야지 될 거예요. 그쵸? 그리고 A는 C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A 뒤에 C가 이 순서대로 나와야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C는 E보다 2살 많대요. 자, C하고 E가 있을 때 E보다 2살 많으니까 C가 언니죠. 자, 그래서 C를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자, F는 세 번째로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했어요. F는 세 번째로 나이가 많다라고 했던 건 많은 쪽에서 하나, 둘, 세 번째 F가 들어가야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D는 고등학생이고 B가 중학생이라는 건 D가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 B가 나와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이제 해결을 해 봅시다. D가 더 먼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B, A, C라는 게 있었어요. 그쵸? 그러면 D가 있고 B가 이렇게 있고 세 번째엔 F가 있다고 나이가 많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A 그 다음에 C 마지막에 E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왜냐면 C, E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 부등호로 나타낼 수 있지 않나요? 부등호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부등호를 같은 방향으로 하면 얘가 헷갈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 마지막 단서 보고 찾기는 여기 나와 있는 조건대로 우리가 하나하나씩 생각해서 조건이 맞는 걸 따지면 마찬가지로 단서 보기 찾기도 잘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